2단원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차시 마지막에 언급했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우리 얼굴은 잠깐 사라질게요. 자,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나 모르겠네요. 자, 목소리를 조금 최대한 가깝게 했으니까 커질 거예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켤레 복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건데, 사실 켤레 복소수라는 말에서 이 켤레라는 말, 쉽게 말해서 한 쌍, 한 짝,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학교 때 이 비슷한 용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중학교 때 뭐가 있냐면, 켤레 무리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켤레 무리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기 켤레 복소수라는 녀석도 사실은 좀 쉽게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켤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성질들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켤레 복소수의 정의, 뜻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켤레 복소수에 당연히 뭐부터 출발해야 되겠어요? 정의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복소수가 있을 건데요. 자, 흰색으로 쓰는 것은 기본 세팅이라서 그래요. 복소수 a 플러스 bi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a하고 b는 뭐겠어요? a하고 b는 실수인 상황이다 라고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i라는 녀석에 복소수가 있죠.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무엇이다? a-bi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말을 한답니다. 잠깐만요. 어떤 것을 켤레 복소수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a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실수 부분을 담당한다 그랬고요. 여기 있는 bi라는 부분이 뭐예요? 허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라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켤레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여기 a 플러스 bi라는 친구하고 이 녀석의 켤레인 요 녀석 a 마이너스 bi라는 친구를 보세요. 뭐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 바뀌신 거 눈에 보이죠? 다시 말해서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뀐 것을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제일 무난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어떤 과정을 거쳤을 거냐면, 자, 문계 해가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켤레라고 불러요. 근데 2 플러스 루트 3의 켤레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됐었어요? 유리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무리수 부분이 있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됐었어요? 무리수의 부호만 바뀌었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이 녀석의 켤레가 이렇게 표현됐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부호가 바뀐 거죠. 부호 변경이라고 쓸까요? 부호가 변경이 된 거고요. 어느 부분에 무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면 우리가 켤레 무리수라고 말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도 어디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것을 켤레 복소수라고 말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켤레 복소수란 말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a 플러스 b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기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이걸 켤레 복소수란 뜻의 기호입니다. 기호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의 켤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녀석이 무엇이 될 거다? 부호가 바뀐 a 마이너스 bi.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표현을 더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우리가 복소수 이전 단계에서 문자는 x랑 y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복소수에서 미지수를 쓸 때는 g를 많이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만약 복소수 g라는 친구가 a 플러스 bi였다 라고 한다면 g의 켤레 선이 이렇게 하면 이게 g의 켤레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굳이 쓰면 g 바라고 선 바 있죠. 그래서 g 바라고 읽는데 이 친구 어떻게 표현할 거다? a 마이너스 bi라고 쓸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실 때는 켤레 복소수란 것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켤레 복소수가 우선 왜 중요한가, 왜 배우는가를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들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서 보면 실수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켤레가 꼭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주요 내용이죠.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냐면 1번 자, 켤레가 호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이거 있어요. 자, 요렇게 양방향을 해놓을게요. 양방향을 해놓겠습니다. 자, G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라는 켤레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여러분들 추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 있는 G와 G바가 G의 켤레가 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G라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표현해 보시면 G라는 친구가 A 플러스 BI라고 칠게요. 그럼 G의 켤레라는 친구는 A 마이너스 BI일 텐데 이 두 친구가 어떻게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아질 수 있죠. 어떻게요?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 되죠. 그럼 A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뒤에 0인데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B가 뭐가 다 된다? 0일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B가 0이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복소수의 분류 파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실수만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G는 뭐다? 실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화살표가 양방향이라는 것은 G가 실수라면 G와 G의 켤레는 같다. 아니면 G와 G의 켤레가 같다면 실수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에서 문제에서 활용하기 되게 좋겠죠. 되게 좋겠죠. G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G와 G의 켤레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G가 실수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죠.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외 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또 양방향을 걸어 볼게요. 양방향 조건이에요. G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켤레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G, 즉 G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녀석과 동일하더라 라는 녀석이 성립한다면 도대체 G가 어떤 아이일 때 성립하는 거냐라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G라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G의 켤레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다 그랬죠? 예, G의 켤레에다가 그러면 부호 바꿀게요.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I라고 써줘야 되겠죠. 얘네 둘이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얘네 둘이 일반적으로 딱 봐도 안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아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느냐? A랑 마이너스 A가 없어지면 되죠. 예, 없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없다는 말이 뭐예요? A라는 친구가 0이 되면 되죠. 그죠? 그러면 A가 0이라고 하면 BI니까 뭐 두 개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A가 0이다? 실수 부분이 없다? 허수 부분만 존재한다? 그럼 이 G라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G는 순허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당연히 뭐예요?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되게 매력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외우시기보다는 익숙해지실 필요가 좀 있어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립하는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방향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원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G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켤레를 했단 말이에요. 네, 켤레를 했어요. 근데 이 녀석에다가 켤레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두 번의 켤레를 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이 될까? 라는 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즉 켤레를 두 번 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충분히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G라는 친구가 있어서 A 플러스 B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다 켤레를 한번 취해서 G의 켤레는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면 되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네요. 잠깐만, 그럼 이 친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G의 켤레에다가 한 번 더 켤레를 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BI의 부호가 또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허수 부분만 바뀌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A 플러스 BI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여기는 A 플러스 BI 하고 여기 A 플러스 BI 하고 누가 봐도 뭐예요? 같아 보이죠? 그러면 켤레를 두 번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뭐가 될 거다? 예, G 원래 그대로 동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역수를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다시 말해서 켤레도 두 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살짝 올려서 성질 파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얘기할 얘기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성질이 사실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임의의 복소수 G와 그 다음에 임의의 복소수 G의 켤레를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예, 실수가 된답니다. 예, 이 친구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럼 더하기 해봤으니까 이번엔 뭐 빼기 안 할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G에다가 G의 켤레를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이 친구도 뭐가 될 거다? 예, 실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친구가 사실은 옆에 증명을 살짝 보여주긴 할 건데 요 친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뭐 실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했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것이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분모에 있는 복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동일한 어떤 숫자를 곱해야만 되는데 뭐 켤레를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예, 실수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실수가 된다. 그럼 복소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 친구가 실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는 위에 너무 많으니까 더하기는 패스하고 곱하기만 한번 해볼까요? 자, G의 켤레를 곱해 볼 겁니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BI라는 친구하고 A 마이너스 BI라는 친구를 곱하게 되겠죠. 자, 곱하기 아직 뭐 복수도 처음 하시면 어색하실 거니까 A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B의 I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신다고 하면 이 친구 플러스 AB의 I에다가 마이너스 B 제곱의 I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얘네들은 같으니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되겠어요. I 제곱이라는 아이가 눈에 보일 거고 이 I 제곱이라는 애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바뀌는 것도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될 거다?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만 남게 되죠. 그러면 a 제곱에 b 제곱만 남았다. 그럼 여기 있는 거 i 눈에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된다? 실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켤레끼리 곱하거나 더하면 실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네 가지 성질들은 실제로 문제에서도 꽤 자주 등장하거나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5번이 우선 딱 보면 되게 안 하고 싶어져요. 되게 안 하고 싶어지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제가 필기 한 대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훨씬 좋은데 5번은 필기는 해드릴 건데 제가 지금 필기 한 거를 머릿속에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재해석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켤레 간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칙연산 뭐 굳이 타이틀을 짓자면 복소수란 말 뺄게요. 예.
켤레의 사칙연산 요 정도? 뭐 이게 정식 명칭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지어낸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좀 할 건데 요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G1이라는 친구와 G2라는 친구 요렇게 했어요. 더하고 난 다음에 켤레를 한 거죠. 그 다음에 G1의 켤레와 G2의 켤레를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 요거 비교 잘 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더하기를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한 것과 왼쪽이죠. 켤레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한 것 오른쪽이죠. 예,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더하기면 빼기는 다시 말해서 G1 빼기 G2 빼기를 먼저 하고 켤레를 한 것과 켤레를 구하고 켤레를 구한 다음에 빼기를 한 것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게 된 얘기를 할 건데 나름 되게 공통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릿속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곱하기 남았죠? 잠깐 보세요. G1이랑 G2를 먼저 곱해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켤레를 취한 것과 G1의 켤레를 구하고 G2의 켤레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한 거야. 켤레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한 거죠. 근데 얘네들도 뭐예요? 같습니다. 지금 증명 안 하고 그냥 결론부터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남았죠? 나누기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G2, G1, G1을 G2로 나눈 거죠. 나눈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켤레를 취한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자 G1의 켤레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G2의 켤레도 구해요.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눈 겁니다. 왜 이래? 이거 오류 났어요. 이 친구도 뭐예요?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딱 봐도 어떤 느낌 드냐면 머릿속에 넣기 되게 귀찮잖아요. 보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 켤레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이게 수학적인 용어나 명칭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올라갔어요. 예. 자, 켤레와 사칙연산.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겠습니까? 켤레하고 사칙연산 요 두 개 켤레와 사칙연산이 뭐가 된다? 순서를 바꾸어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더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켤레를 하는 거나 켤레를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구나. 됐나요? 아니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한 거죠. 어, 요거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요 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요 5번 친구하고요. 3번 친구를 섞어버리면 막 재밌게 문제가 막 꼬이고 여러분들은 별로 싫어하는 것들이 막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증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하나 정도 증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긴 한데 왜냐면 이 5번의 증명이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예쁘진 않아요. 그냥 순수 말 그대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더라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렇게 막 예쁘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제일 귀찮을 법한 나눗셈에 대한 증명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직관적으로 지금 오른쪽 편에 보여드렸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이면 증명을 다 보여드렸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아예 증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하나 보여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예,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내 머릿속에 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5번은 여기 있는 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그냥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두자 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증명을 잠깐 해야 되니까 살짝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G1이라는 친구를 세팅을 해볼까요? 자, G1이라는 친구를 A 플러스 BI라고 세팅을 하고요. G2라는 친구를 당연히 뭐 할 거냐면 C 플러스 DI라고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세팅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어, 뭐야,
켤레들도 나와야 되겠죠? 그럼 켤레들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G1의 켤레는 얼마겠어요? A-bi겠죠. 그 다음에 G2의 켤레는 얼마겠어요? C-di일 겁니다. 나눗셈 하는 이유,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해봐도 그냥 무난하게 될 건데, 나누기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선생님, G2분의 G1을 계산해 주세요. 왜? 이 친구를 계산을 해봐야 이 녀석의 켤레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자,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가 되겠죠. 굳이 나눗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이유는 이 친구를 뭘 하라 그랬어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실수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 분모 분자에 동일한 i를 곱할 건데 뭘 곱할 거다? 뭘 곱할 거다? 분모. 이 분모에 뭐를? 이 녀석의 켤레를 곱해야만 실수화가 가능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가 될 거다? C-di 요게 켤레죠?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C-di를 곱하면 곱하기 1인 거니까 변함이 없겠죠. 물론 모든 계산 과정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뭐 계산 과정 그건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어서 설명을 드리면 쭉 너무 기니까 자,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실수 바뀌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아이가 뭐가 될 거냐면 AC 플러스 BD에다가 플러스 자, BC에 마이너스 AD에 I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친구를 구했으니까 이제 내가 뭐 구해야 돼요? 자, 싹싹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 G2와 G1 나누기를 먼저 했죠? 먼저 한 다음에 켤레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바뀌면 되겠어요? 딱 봐도 어디가 바뀌면 되겠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면 되겠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결론 내보면 자, 쭉 그어보고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에다가 마이너스에 BC에 마이너스 ADI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증명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계산이란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입니다. G2의 켤레가 있죠. G2의 켤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G1의 켤레가 있죠. 켤레들을 먼저 하고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켤레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요렇게 요 녀석이 뭐였죠? C-di였고요. 여기 뭐였어요? A-bi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실수하는 과정만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가 도대체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만 분모가 실수가 될까? 뭐가 되겠어요? C 플러스 DI일 거고요. C 플러스 DI인 것 같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라고 봤더니 이 친구 뭐가 나오죠? 자, C제곱 플러스 D제곱에다가 지금 저는 결론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당신이 하는 말을 못 믿겠다. 나는 네 말을 안 믿는다. 이러면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자, AC 플러스 BD에다가 마이너스의 BC 마이너스 AD의 I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예요?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같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증명이 재밌거나 예쁘거나 막 멋있진 않아요. 그냥 되는가 보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 손으로 증명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사실은 좋아요. 근데 뭐 앞으로 두 번 다시 할 일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켤레라는 것의 활용도가 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켤레라는 친구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사실은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은 그냥 켤레가 어떤 거다,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좀 많이 보탬이 되는 친구랍니다. 요렇게 올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요 부분들을 했고요. 자, 마지막이 되기 전에 제 얼굴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요번 시간은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복소수 파트 뭐냐면 I의 어떤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복소수 첫 번째 파트가 거의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I라는 녀석을 이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으로 또 출발을 할 건데 그것도 약간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면 복소수 단원 대충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